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부부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이 연금저축계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예전에도 한 두 번 정도 했는데 또 누가 물어봐가지고 예전 영상을 한번 업그레이드 해봤습니다. 업그레이드. 자,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A와 B는 부부고 현재 7세 미성년자 자녀 여자애가 있습니다. 여자. 그리고 이 부부는 1년 저축 가능한 금액은 2천만 원이라 그러네요. A와 B는 현재 41세고 A와 B는 각각 이제 은행 창구 가가지고 펀드 가입한 게 각각 2천만 원이 있어요. 2천만 원이. 그리고 자녀 C에게는 역시 은행에 괜히 예금 들러갔다가 은행 창구 직원이 권유해가지고 또 펀드에 가입했는데 현재 5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초자산을 가지고 연 2천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가족 3명에게 연 2천만 원을 균등하게 분할하면 1인당 666만 원이 되네요. 그러면 월 55만 6천 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겁니다. 가족이 이제 전부 연금계좌 만드는 거예요. 연금계좌 만드는 겁니다. A와 B가 이제 기존 펀드를 환매해가지고 이 2천만 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2천만 원을 기초자산으로 해가지고 월 55만 6천 원 20년 납입하는 거예요. 60세까지 회사 은퇴할 때까지 도달하여 이제 개인연금 개시할 경우 이제 기말자산 최종 자산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자녀 C가 기존 펀드 500만 원을 환매해가지고 연금저축에 일시납입하고 향후 이제 12년 동안 만 19세가 되는 지금 7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향후 12년 동안 월 55만 6천 원 납입해가지고 19세 성년이 됐습니다. 대학생이 되죠. 그래서 이제 대학생이 되면 연금저축계좌에서 이제 부모님한테 돈 안 갖다 쓰고 자기 돈으로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기 돈으로 대학 등록금, 생활비 그리고 졸업 후 취업 결혼할 때까지 형성되는 자산이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겠다. 자, 투자 정보는 역시 S&P 500, 나스닥 100 ETF 반반입니다. 반반. 자, 어린 자녀니까 그리고 적어도 20년 이상 이렇게 쭉 포트폴리오를 갖고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주식 100%로 해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전액 주식 100% 포지션이 불안하다면 아무래도 부모나 애나 주식 투자를 처음 해본다. 그래서 주식 100% 포지션이 불안하다면 요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요 블로그, 위에 요 블로그 한 줄 요약은 자, 주식 100% 맥시멈 드로다운이라고 그랬죠. 고점 대비, 전고점 대비 최대 하락폭. 자, 주식 100% MDD보다 안전빵 투자의 FOMO, 이 FOMO는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그랬죠. 이 주식이 막 올라갈 때 이렇게 주식이 없어가지고 자산이 늘어나지 못하는 공포가 이 MDD보다 더 투자자를 불안하게 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이렇게 자기가 주식 투자를 안 해봤다 싶으면 1년 정도 제주권 여러분 스스로 이 주식 100% 또는 주식 반, 현금 반 이렇게 운용해보고 본인 스타일에 맞는 운용 방식을 스스로 찾아가길 바랍니다. 예전에 올렸던 요 두 개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 미성년자 연금저축계좌의 활용 방안 요 두 개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번 영상을 제작했을 때가 지금 한번 보니까 2020년 5월 29일이래요. 이때도 그때 회사에서 우연히 만난 교육 들어가가지고 우연히 만난 A에게 연금저축을 추천했는데 안 했나봐요. 그리고 최근에 7월 달에 다시 만났는데 A가 다시 물어봐가지고 요 영상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2년 전이네요. 그죠? 2년 전. 이때 A가 연금계좌에서 미성년자 자녀에게 1천만 원을 S&P 500, 나스닥 100 반반 사줬다면 2023년 7월 현재 7월 달에 만났거든요. 이 A를. 3년 2개월이 지난 지금 이 자산은 1,900만 원이 되었다. 1,900만 원. S&P 500, 나스닥 100 반반을 이렇게 1,000만 원 사줬다면 22.03% 연복리 수익률이 CAGR 22.03%씩 매년 이렇게 올라가지고 19.097 19,000 그냥 환율 1,000원으로 볼게요. 1,900만 원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주인공 A를 위해서 옛날에 요 영상을 제작했는데 며칠 전 7월 초에
3년 만에 다시 만난 A가 다시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투자를 물어보길래 이 블로그 포스팅과 영상을 제작해 봅니다. 이 7월 달에 이 원고를 써놨는데 지금 다시 A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요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올릴까 말까 하다가 자, 부부 AB가 이제 2천만 원을 기초자산으로 해가지고 월 55만 5천 원씩 S&P와 나스닥 100 ETF에 반반으로 이렇게 향후 41세라고 그랬죠. 지금 41세. 그래서 60세까지 향후 20년 운용 시 60세 도달 시 각각의 기말 자산을 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자, 기초자산이 이니셜 어마운트가 2천만 원이에요. 2만 달러. 그리고 매달 이 만슬리 보이시죠? 매달 555달러, 55만 5천 원을 20년 동안 매달 이렇게 적립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시장 상황이 아주 불안정해가지고 아주 운 나쁜 하위 10분입니다. 하위 10분이. 그러면 연평균 수익률이 5.52%예요. 그리고 형성되는 자산은 3억 5,300만 원이에요. 자, 부부 각자에게 3억 5,300만 원이 생깁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노후 대비하셔야 돼요. 61세부터. 그런데 이제 이런 운 나쁜 상황이 아니고 그냥 평균적인 시장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다면 연평균 수익률이 12.15%고 부부 각자에게 형성되는 자산은 8억 5,900만 원이네요. 자, 부부 각자가 이 8억 5,900만 원으로 노후생활 하시면 됩니다. 그죠? 더 이상 노동 안 해도 됩니다. 그죠? 뭐 적절하게 매년 4% 정도만 인출해서 쓰고 90세 무렵에 사망한다 그래도 자녀한테 두둑한 액수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자, 운 나쁜 하위 10분위 같은 경우에 다 했습니다. 그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 자녀 현재 7세라 그랬죠. 7세. 자, 기초자산 500만 원으로 역시 똑같이 부모님하고 55만 6천 원 12년 납입하여 19세 도달 시 형성되는 기말자산이 얼마냐. 자, 아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백데이터는 2003년에서 2022년까지 넣었고 투자 기간은 5년 단위로 설정되기 때문에 일단 최대 15년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12년 납입할 거지만 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의 단위가 5년, 10년, 15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5년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중위 50분위 같은 경우에 이 미성년자 자녀에게도 자 15년 이렇게 투자하면 3억 4,600만 원이 있어요. 3억 4,600만 원. 그런데 이제 요 중위 50분위의 이 수익률 12.10% 타임 웨이티드 리턴이네요. 자, 이걸 이제 적립식 연복리 수익률이거든요. TWR이 할인해. 자, 적립식 연복리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12.1%를 향후 12년 동안 위와 같이 투자한다고 할 때, 자, 기초자산 500만 원으로 해가지고 12년 동안 12.1% 수익률로 매달 55만 6천 원 이렇게 매달 프리퀀시는 만슬리로 이렇게 투자하면 1억 9,900만 원. 요거는 이제 15년 동안 한 거고 실제로 이제 C가 19세가 되는 12년까지만 이렇게 운용한다 그러면 1억 9,900만 원이 형성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C는 1억 9,900만 원을 기초자산으로 해가지고 C가 19세에서 25세까지 7년 동안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는데 매년 2천만 원을 씁니다. 매년 2천만 원 쓰면서 이제 연평균 수익률 10%로 계속 운용을 한다고 하면 자, 19세가 됐을 때 1억 9,900만 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중간에 이제 2천만 원 소비하면 2천만 원 소비하고 요 금액으로 기말 매년 12월까지 CAGR 10%로 운용한다 그러면 연평균 수익률 10%로 운용한다 그러면 2천만 원 찾아 쓰는데도 요 금액 1월 달에 2천만 원 찾아 쓰는데도 12월이 되면 1억 9,600만 원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 1억 9,600만 원을 또 기초자산으로 해가지고 2천만 원 또 찾아 썼어요. 연말이 되면 1억 9,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9세에서 25세까지 자, 여학생입니다. 그죠? 여학생이니까 군대 안 가도 되겠죠. 22세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는데 뭐 2년 정도 준비를 하고 25세 무렵엔 이제 25세 무렵에 1억 7,900만 원이 쌓여 있고 26세에 이제 취업을 하면 자, 26세에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29세에 결혼할 때까지 1억 7,900만 원, 1억 7,900만 원을 기초자산으로 해가지고 이제 취업했으니까 매년 1천만 원 정도는 저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매년 1천만 원씩 저축하면서 역시 연평균 수익률 10%로 S&P 500, 나스닥 100 반반으로 계속 운용을 합니다. 그럼 26세, 27세, 28세, 29세에 결혼할 때 2억 7,400만 원 가지고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엑셀 시트에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A, B 부부와 자녀 C의 투자에 건투를 빕니다. 자, 아직까지 이 연금저축계좌와 인덱스펀드, 패시브 투자의 불패 신화를 미심쩍어 한다면 이 윌리엄 번스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 자, 현명한 자산 배분 투자자라는 책에서 자, 모든 사람의 손자녀는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는 반드시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다. 자, 굳이 손자녀까지 갈 필요 없다. 여러분의 자녀는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